지금은 돈 벌 시간 엘리트 앰비션입니다. 최근 들어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이슈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좀 물어본 게 있어요. 사실 오늘만 두 분에서 세 분 정도가 뭐에 대해서 물어봤냐면 전세. 이 전세인데 전세 뭐죠? 역전세죠. 역전세. 그러니까 시세가 5억이면은 5억에 세팅을 했는데 시세가 전세 시세가 4억으로 떨어진 거예요. 1억 정도 떨어진 거죠. 전세 떨어진 건 좋은데 이 역전세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더 무서운 거는 이 거래량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즉 보러 오는 손님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5억에 세팅된 거 좋아, 알겠어. 근데 4억에 세팅됐죠. 4억의 시세잖아요. 4억의 시세대로 내놔도 보러 오는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3억 5천? 그래도 올지 안 올지 모른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보러 오는 손님조차, 그러니까 아예 무관심, 관심 자체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무서운 건데, 그런 것들 때문에 저도 고민을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여러분 3월, 그 다음에 4월, 그 다음에 7월, 그 다음에 11월, 그 다음에 9월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이제 갱신에 대해서 좀 하는 것들이 있는데, 물론 이 와중에서 이 두 개 정도는 저도 역전세가 발생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맞닥뜨려서 지금 리스크 준비해야 되고요. 임대인으로서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월세 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월세에 대한 증액적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전세 시세가 조금 낮게 설정이 돼 있고, 빠지긴 빠졌지만 그래도 5%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고민 많이 합니다. 고민 많이 하는데 어떻게 이런 시장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까? 좋은 방향으로 좋은 그런 아이디어가 있을지, 그 다음에 이런 위기적인 시장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결국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살아남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다수가 아니고 소수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절대로 뉴스나 언론에서나 대다수의 가는 길로 가서는 여러분들이 먹을 게 없고 소문난 산채 먹을 게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은 결국은 이 거품, 이 침체, 이 끝이 안 보이는 터널의 긴 끝에는 살아남는 자는 결국은 소수입니다. 저도 이제 인정하죠. 이 시장 자체가 무척 안 좋은 상황입니다. 언론 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잊으시면 안 돼요. 언론은 어차피 여러분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전히 뉴스, 광고 받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돈 벌고 있고, 사람들은 그 이슈와 뉴스로 인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뭐 이거 약 올리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반만 믿으시고 어쨌든 걸릴 건 걸으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조급해지고 이 시장 자체가 되게 혼탁하고, 그 다음에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되게 어떻게든 막 되게 불안한 거예요. 막 그런 뭐 상승한다 반등한다 막 그런 막 기다리는, 계속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근데 알다시피 지금 한번 방향이 상승으로 갔다가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꺾였잖아요. 이렇게 침체에 대한 방향을 한번 틀었다 싶으면은 어쨌든 간에 뭐가 나중에는 올라가겠지만 쉽게 모멘텀이 있어서 올라가지 않다는 걸 또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맞잖아요. 이거는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느끼고 경험해보고 느낀 겁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공포에 취약되어 있고, 언론의 뉴스에 매일매일 뭐 네이버라든지 다음에 포털 사이트에 보면, 이런 유튜브를 보면 엄청나게 취약하게 계속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확실성 한 것들을 피하고, 그 다음에 뭐 남이 막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를 상상할 정도로 되게 좀 꺼려하는 거죠. 꺼려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자극적으로 뉴스에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관심을 많이 꽂히게 된답니다. 사실 지금 규제를 좀 풀고 있죠. 규제를 풀고 있는데 그 풀고 있다고 해서 반응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반응이 실질적으로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은 결론적으로 이 상승장에서는 이 규제가 풀면 당연히 떡상을 하겠지만,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규제를 푼다고 해서 또 반응은 없어요. 어쨌든 간에 뭐 특례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지금 쓰고 있는데, 시간을 좀 지켜봐야겠죠. 어쨌든 간에 집을 사라고 정부에서 대출을 DSR 안 보고 풀어줬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는 2월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되는 거죠.
일단 칼끝이 어떻게 돼 있는지 봐야 되는 겁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결론 말씀드리면 결국 역사적으로 과거 이런 정부 뭐 노무현 정부부터 해가지고 짝짝 무슨 정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노무현 계속적으로 정부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부까지 역사를 보자고 하면 결국은 시장은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올라갔으면 내려가고 올라갔으면 내려가고 올라갔으면 내려가고 올라갔으면 내려가고 결국은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시장이 맞물리면서 결론적으로 우상향한 거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언제가 될지 모르고 있지만 수요는 결국 다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렇게 아파트를 투자하고 있고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응도 하고 있는 거죠. 너무 단기간에 뭐 금리라든지 모든 것들이 갑작스럽게 맞물려서 뭐 그럴 수 있어요. 가뜩이나 규제가 격협이 쌓인 상태에서 안 좋기 때문에 좀 자정 기능을 억제한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기능을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찾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이제 뭐 그런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돌아갈 겁니다.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고 어쨌든 그때는 내가 어렸고 그리고 내가 어리석었고 놓쳤다고 하지만 다른 거죠. 결론적으로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죠? 결론적으로 돈을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 대중들은 몰라요. 어떤 걸 모르냐면은 자 보시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뉴스나 언론이나 그런 것들을 보고 참고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뉴스가 여러분들에게 현실을 정말로 객관적 팩트와 그런 현실을 알려줄 가능성은 사실상 그렇게 적습니다. 사실 몇 프로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실질적인 현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돈을 벌게 해줄 확률은 저는 당연히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1% 미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뉴스에 떴고 기자가 취재를 했고 그거를 편집해서 방영을 하는 순간이면 이미 끝났어요. 사실 그거를 이미 실행한다고 해도 이미 늦은 거죠. 어차피 막차입니다. 막차 중에 막차인 거죠. 어차피 관심도 없는 시장에서 이미 놓쳤지만 관심도 없을 때 들어가지 않는 이상 끝났다는 거죠. 왜? 뉴스에 터지는 순간 그게 돈이 되지 않을 뿐이죠. 결국은 나중에 터지고 나서 그런 감정적인 비난, 그다음에 근거 없는 평가 그런 것들만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누구는 이 사람처럼 안 좋게 아주 좀 가난하게 그런 평범하게 살 수 있지만 누구는 근심 걱정 없이 돈을 왕창 벌어서 부자의 반열에 설 수가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과거, 그다음에 역사, 그다음에 그동안 흘러왔던 시간 그런 것들을 학습하고 공부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내가 좀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내가 좀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배운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좀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 좀 설계를 하고 그 설계를 했으면 그것들을 좀 행동을 해야겠죠. 행동을 하고 가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내려왔을 때 다시 어느 정도 올라가다 치면 이 밑바닥 지점이 어딘지는 몰라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밑바닥은 반등을 일으키고 다시 올라간다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이 시점에 샀다고 해도 좀 더 버티고 있다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죠. 결국은 이때 파는 거죠. 시세 차익이 요만큼 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 믿음 하나로 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뉴스나 그 다음 언론 이 공포 기사 이런 것들 때문에 겁먹어서 초조하고 공포심이 느껴져서 아무것도 안 한다면 여러분이 부자에 가는 길로 갔을 때 0%의 확률인 거죠. 왜? 내가 그런 공포심 때문에 언론 뉴스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몸만 피해서 가만히 있었다면 부자로 가고자 하는 길은 빵 푸는 거죠. 대신 그건 있겠죠. 내가 돈을 잃어버리지 않을 확률. 그러니까
5천만 원을 저축했을 때 5천만 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확률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5천만 원에서 더 많이 부자가 이게 1억이 되고 2억이 되고 그럴 가능성은 빵 푸는 거죠. 맞잖아요. 은행에만 넣었으니까. 하지만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돈을 잃어버릴 확률이 있지만 그 돈을 투자를 한 거죠. 재테크를 하고 투자를 한 거죠. 그게 아파트가 됐든 간에 내가 자신 있게 위치와 정보를 분석해서 이 아파트는 이때 사야겠다. 내가 이때가 거의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샀을 때 다시 올랐을 때 이거는 5천만 원이 1억이 됐고 2억이 될 수 있다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미 소유권을 가져온 등기를 친 사람들은 알 겁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 그리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확률은 적어도 1%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0과 1의 차이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들은 몇 퍼센트라도 가능성을 갖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가 뭔가 행동을 했을 때 이 소유권에 가져올 수 있는 이 상승장 언제가 될지 모르는 이 상승장에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이 부자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다음에 자격 조건이 분명히 될 겁니다. 여러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때는 오고 있습니다. 그때 맞춰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받아들이고요. 먹을 거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좀 약간 어느 정도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증명하고 강심장으로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조바심 내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공포에 떨지 마십시오. 저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몇 개를 운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이상으로 많이 하고 있지만 저도 생각보다 흔들릴 때도 있지만 굳건하게 그런 믿음 그러니까 초점을 지금 현실에 두는 것보다 현실에 두는 게 아니라 미래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꿋꿋하게 자신있게 계속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 그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엘리트 앰비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